대한민국이 싫다며 북한으로 갔다가 북한에서도 안 받아줘서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또 다시 북한으로 간 30대에 대해서 법원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이 싫어 반북 월북을 시도한 30대.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가정 및 직장 문제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삶을 비관하던 35살의 서모 씨가 대한민국 체제의 환멸을 느낀다면서 북한으로 가자. 더 나쁜 곳으로 가요. 좋은 곳으로 가야지. 2010년 3월에 북한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해요. 일단은 북한으로 가려면 압록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서 고무 튜브, 방수 가방 등을 구입한 뒤에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 강변을 헤엄쳐서 월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황당한 건 그 강을 무사히 잘 건너가요. 그래서 신의주 북한의 한 민가에 도착해서 또 거기 북한에서 한 달간 살아요. 이게 이렇게 허술한가요? 월북하는 게? 고무보트 타고? 이후 북한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지난해 7월 두 번째 월북을 시도해서 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주 살다가 한국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했는데 두 번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분을 판문점으로 송환을 합니다. 그리고 미립북 혐의로 국정원으로 인계가 되고요. 국정원의 조사 뒤 석방이 되는데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서 씨가 또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자신의 승용차로 판문점을 밀고 들어갑니다. 통일대교 남문과 북문 초소를 거쳐서 JSA 초소, DMZ 입구 제4 통문까지 민간인 통제구역을 차례대로 다 돌파합니다. 저지하는 군인을 향해서 차를 몰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월북을 시도하던 서 씨가 결국 군에 검거됐고요. 국가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1심에서는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조현병으로 인해서 심신이 상실된 상태다라고 좀 형이 세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재판부는요. 조현병 등 정신장애가 있었으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했을 정도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다시 북한에 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분은 기회가 된다면 대남 공작에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양형은 없다. 1심 재판부는 아주 단호하게 선고를 했는데 이 문제는 2심 항소심에서 형이 깎였다는 거예요. 그럼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흥분과 욕설 등 정상인과 다른 행동을 수차례 보인 점을 들어서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된다라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줘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기종 반장님. 네. 이분이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지금 북한을 그러니까 3번 들어가려고 시도를 한 거고 이 중에서 2번은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성공을 한 거예요. 이 가정 불화, 직장 문제, 또 신병을 비관한 형태에서 자유 대한민국이 싫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정말 선망의 대상의 지역으로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신병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현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갈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북한을 중국 단둥을 통해서 신의주까지 헤엄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력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한 달간 생활하고 또 이제 두 번째 다시 월북을 했다가 또 송환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도대체 이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가 어떤 건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살 수 있고 또 북한과 남한을 비교를 해봤을 때 자유 대한민국이 훨씬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건 누구나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철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는 북한에 마음대로 출입을 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3만 2천 정도 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자유자재로 활동을 하고 다시 또 체포가 돼서 송환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그랬는데 조사 중에 하는 말이 또 경악스럽죠. 나는 언제든지 다시 북한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이제 했고요. 국정원 조사 때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국민으로 사는 건지 이런 부분이 너무 참 개념이 없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말입니다. 이게
김관섭 변호사님, 정신병이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정신병 증상들의 겪고 있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그냥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살고 계신 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비상식적으로 북한에 가서 살다가 왔고 계속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인데 핑계를 정신질환을 대고 있다는 건데 2심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줘서 형을 깎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에서 아마 심신미약을 인정한 걸 보면 예.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1심과는 지금 달라요. 그렇죠. 북한을 잠입할 때 이제 그때는 현실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나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평소에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재판부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두 번째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을 했잖아요. 북한이 돌려보냈다. 그렇죠. 근데 북한이 만약에 이 사람이 북한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쓸모가 있다고 한다면 돌려보냈겠습니까? 쓸모가 있어서 돌려보낸 걸 수도 있죠. 쓸모가 있었어요? 예. 네. 역할을 줘서 돌려보낸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 사람이 북한에 들어왔는데 판별을 해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북한에 있으면 오히려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문점 통해서 송환을 한 거예요. 아마 지금 징역 1년 받았는데 1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또다시 북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북한이 또 다시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북한에 완전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북한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 완전 꽂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북한의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지금 DMZ를 통해서 가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를 이용해서 들이받고 있기 때문에 특수고무집행 방해가 되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형이 감경도 됐지만 또 한편은 이와 같은 시기에 했던 범죄로 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기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 처벌받아야 하니까 공소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작을 해서 예. 대폭적으로 형량을 깎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게 제가 국방부 출입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때 실제로 취재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분이 계세요. 이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살면서 북한을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탈북민인 척 위장을 한 뒤에 그렇죠. 사실은 북한 본국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작전들을 수행하는 이른바 대남 공작에 투입되는 북한의 정보 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가 봤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좀 하고 보자. 그걸 역이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작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남한의 정보 같은 걸 어떤 그 휴민트 같은 부분을 통해서 입수를 한 그런 공작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한때 대공수사를 했었습니다. 대공수사 통이셨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소위 말하면 경우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이 가지 않는 사람을 역용하는 그런 공작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선전 선동부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남한에 대한 정보 수집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들이 판단하겠지만은 그런 소홀함, 허술함을 또 깨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이나 우리 대공수사기관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시를 할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과연 계속 주시를 하고 있을지도 좀 한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